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팔란티어 CEO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을까요? 예, 완전히 오늘 팔란티어가 급락의 원인이 돼버렸고, 사실 이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좀 증시, 그리고 오늘 뭐 미국 걱정하기보다 오늘 국내가 걱정이죠. 국내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미국도 좀 안 좋았지만 한국 증시도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좀 충격받았는데 그 이유들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요 내용은 일단 미국 좀 상황하고 급락 SOFR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거랑 이제 네이버, 대덕전자, 아이센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가스, GST, SOL, GSPNL 한번 말씀드리고 강세장속 조정에 대해 좀 큰 그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 오늘 뭐 이유는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주식 전략, 또 이 조선주, 현대중공업 계열사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쪽 얘기랑 그 다음에 증권주, 폴더블폰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그 뭐죠? 예, 공시는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좀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공시 내용은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내부자 임원들이 좀 주식 샀더라고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 이상해서 지금 좀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오를 때 잘 안 사는데 그 산 게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은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좀 다우가 0.53%, 나스닥, S&P 다 이렇게 빠졌고 이 반도체가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이제 여기 있죠. 요거 정리만 해드릴게요. 팔란티어 마이너스 8% 급락, S&P 500이 PR이 23배, 비싸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야 1, 2년 내에 10에서 20% 조정. 이건 저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1년하고 2년 내에 10에서 20%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계속 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경고라고 하긴 좀 그래요. 사실. 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1, 2년 안에, 예,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런 게 안 먹혀야 되는데, 먹힙니다. 장이 안 좋으면. 그리고 대규모 감염. 그래서 일단 미국은 좀 안 좋았고, 특히 팔란티어가 정말 강력한 실적도 했고, 강력한 전망 냈는데도 빠져버렸어요. 왜? PER이 그 200배 이상이에요. 예,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같이 빠졌고, AI 관련주 상승으로 S&P 500의 PER이 23배 넘었다. 골드만삭스 아까 얘기해드렸고, 좀 놀란 게 비트코인이 진짜 좀 많이 빠졌어요. 셧다운 때문이고,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라고 아세요? 공매도 해가지고 2008년에 돈 엄청 번 금융위기 때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공매도 했다,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하프가 이제 팔란티어 CEO가 마이클 버리를 맹비난했어요. 그가 공매도하는 두 회사가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반도체와 온톨로지, 이제 온톨로지는 이제 AI 그 팔란티어 AI를 기업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거. 그래서 그걸 이제 공매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생각은 진짜 미친 짓이다. 예. 그가 엔비디아와 우리한테 공매도를 걸었대. 이제 막 이게 좀 불만을 표출한 거죠. 반면 버크셔에서는 올랐고 유통주나 뭐 방어주는 올랐습니다. 자, AI가 인력 감축 원인이냐? 뭐 그건 모르죠. AI 때문인지는. 근데 어쨌든 아마존, UPS 타겟이 실제 미국 주요 기업들이 총 6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축한다고 발표해버렸어요. 네, 아마존 14,000명. 앤디 제시가 뭐라고 했냐면 AI 투자를 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 네, 이건 실제 인정을 했죠. UPS는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과의 관계를 축소하고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려고 이제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봇으로 인력 대체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AI는 아니다, 이렇게 했고, 타겟은 이제 미국 유통사죠. 여기도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은 엇갈려요. 이게 AI 때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진 않은 거죠. 근데 이거 여기서도 와튼 스쿨의 한 교수는 AI를 도입해 일자리 감축한 거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경제가 둔화되면서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발생하고, 실제 AI 빼고는 경기가 안 좋은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AI랑 무관하게 지금 어쨌든 경기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좀 이렇게 감원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AI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데 그 영향이 그렇게 아직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급락했고, 뭐 고래 있죠. 엄청난 큰 손들이 뭐 매도했다, 뭐 지갑을 거래소로 넘겼다, 매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얘기는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답은 이거라고 봐요. 정부 셧다운보다. 셧다운 때문에 유동성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시장은 빠집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돈 푸는데 자산시장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조이면 반대가 돼. 지금 미국에 유동성 경색 현상이 발생됐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일부 펀드 스트레스는 워낙 좋게 보는 데죠. 옛날부터 이렇게 여전히 좋게 보지만 그러니까 결국 경색되고 달러가 급등하면서 이 원인은 뭐죠? 셧다운. 그러니까 정부가 셧다운이 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TGA라고 미국 재무부 이 계좌가 있어요. 어디에? 연준에. 이걸 빼서 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못 쓰는 거죠. 여기에. 예. 그 자금으로 막혀 있어요. 셧다운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돈 빼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막 이 지출도 하고 하는데 여기 지출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말라버리죠. 그죠? 그 셧다운 종료되면 이거 지출 재개되고 돈이 계좌에 돈 뺄 수 있고 유동성 공급하면 위험자산 반등. 근데 지금 반대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TGA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국 정부의 계좌입니다. 계좌인데 이제 요게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좀 원인이고 AMD가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액 뭐 이익 다 좋아요. 뭐 그냥 다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좋고 중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컴퓨팅 및 AI 사업의 빠른 확장으로 4분기도 좋대요. 뭐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이제 반응을 안 해요. 그래. 그런데 이제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 좋은 거 안다고. 예. 근데 우리 좀 한번 이제 좀 두들겨 맞자. 너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의 느낌은 그거예요. 알겠는데 야 유동성 좀 줄고 야 나 좀 팔고 싶어. 예. 예.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이슈지 이게 중장기 이슈는 아니거든. 그래서 엔비디아 빠졌고 팔란티어, 테슬라,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동의를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주는 거 있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나 1조 달러 못 받는 건가? 그러면 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게 좀 악재가 됐고 버크셔 해서는 올랐고요. 우버 빠졌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좀 빠져버렸고 암브렌즈는 좀 방어주죠. KFC나 타코벨 이 브랜드 보유한 음식료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빠진 이유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단기 유동성. 금리가 단기에 튀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급격히 튀면 이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요게 SOFR라고 연준 기준금리 있죠. 이거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담보를 어렵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당포에 뭐 맡기죠. 물 맡겨요. 뭐 시계 맡겨요. 그럼 돈 받죠. 그럼 나중에 다시 찾아가죠. 똑같은 거예요. 미국 국채가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당포에 맡겨요. 그럼 돈 빌려가는 거예요. 그때 빌릴 때 금리가 들어가요. 네. 그 금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의 이 기준금리랑 요거의 차이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저 금리가 튑니다. 예. 그러니까 담보를 주고서 빨리 지금 돈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유동성이 좀 말라버린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단기 유동성. 그래서 달러가 올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요 사단이 좀 난 거 아닌가. 달러 급등, 금리가 좀 갑자기 튀고, 이렇게 되면 야 고평가된 기업 좀 팔자. 이런 심리. 방어주 가자. 거기에 셧다운. 이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셧다운이죠. 예, 셧다운 왜 이렇게 안 끝나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11월은 좀 이런 현상이 좀 갑자기 나와서 그리고 7달 연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만드는 기대장.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그 KB증권 자료인데 보시면 20년 만에 상승장이죠. 이게 쉽게 끝날 거예요. 달러가 약세 보여. 근데 지금 달러가 튀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부러지지만 조금 저금리 저유가 돈풀기 미 제조업 파트너 한국 AI 혁명 K모멘텀 상법 개정 주식 부동산에서 이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큰 그림은 괜찮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하락은 좀 이게 장기화되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 예. 이게 한 달 정도 갈 수도 있어요. 조정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일단 생각하시고 너무 막 위축되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부터 좀 볼게요.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아주 좋았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대요. 커머스가, 전자상거래가. 그래서 여기 미래에셋의 이미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강력 매수 추천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이거 잘하고 있어요. 본업 잘하고 콘텐츠 웹툰 잘 나가고 AI 타겟팅 고도화로 AI로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서 지금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26년 실적 전망 올리고 강력한 매수 시점이다. 두나무는 지금 두나무 지분을 어쨌든 50% 확보하는 게 좋대요.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상당히 PER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주가 견조했죠. 그래서 강력 매수는 뭐 아니더라도 두나무를 빼도 이제 지금 이 가격은 싼 거예요. 예, 여기 두나무 붙으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좀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막 가면 빠지고 오르면 또 내리면 오르고 하는데 잘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대덕전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메모리, 비메모리 다 좋았고요. 기대치 상회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부분이 전장외에도 SSD 컨트롤러, 데이터 센터 버퍼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았고, 핵심은 이제 GDDR4 속함도 있나 봐요. 속함 기반의 이제 DDR 이제 출하가 확대되면서 여기도 기판을 만드니까, 그리고 MLB 기판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데 요게 이수페타 CS가 요거 하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죠. 추정치도 올렸고 적정 주가 6만원 제시했고, 한토에서도 예상을 44.4% 상회했다. AI 가속기 매출이 크게 늘었다. 풀가동 중이다. AI 가속기. AI 지금 관련주가 돼버린 거예요. 대덕전자. 원래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저 자동차나 이런 PC 쪽인데 이게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년에 북미 완성차형, 아마 북미 완성차면 어딜까요? 뭐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예,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면 거기 들어가는 칩이, 예, 내년 비메모리는 아직 적자거든요. 이것도 흑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정말 이거 대덕전자 고생 많이들 하셨잖아요. 잘 끌고 가시면 되겠고, 아이센스가 좀 실적이 기대엔 좀 미달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익률 낮은 미터기 매출 비중이, 이 미터기 있거든요. 여기 혈당, 예, 측정하는데 그게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익률이 줄겠죠. 오히려 그게 좀 안 좋았고, 핵심은 뭐죠? 예, 이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 국내가 되게 좋았어요. 국내 사업이 무려 71%. 근데 해외가 좀 아쉬워요, 아직. 해외 쪽에서도. 근데 지난 10월에 전용 리시버, 지금은 핸드폰 연결해서 보거든요.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을. 근데 저 리시버는 전용 리시버가 있으면 핸드폰 없이도 볼 수가 있어요. 혈당을 매분. 네. 그걸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게 오타가 많죠. 네.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 매출은 이제 186억에서 내년에 317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어쨌든 시장은 열린다. 그래서 관대하게 보자. 좀 장기적으로 너무 단기로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정말 실적이 매번 안 좋으니까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그래서 좀 계속 좋은 실적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연속혈당 측정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및 K2전차 수출 지역 확대 전망 예상되고, 현재 이라크 및 루마니아, 페루 등 국가와 K2전차 수출, 그러니까 폴란드랑도 하고요, 이라크, 루마니아, 페루까지 같이 해요. 이제는 여기가 대상인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기업들보다 PER 싸다. 수주 잔고가 30조 원에 육박했다. 내년엔 40조 원 간다. 자, 변영진 연구원님은 K2 전차가 1000대예요. 폴란드에 갈게 6번 나눠요. 1, 5차는 180대, 마지막은 100대. 지금 2차까지 한 거예요. 연달아 나오겠죠. 3차가 그럼 언제 나오냐? 원래 3차가 좀 2년 후로 예상했는데 내년으로 당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예, 거기다 이라크, 루마니아, 페루도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우리 한국 와서 시험평가에 참가했는데 되게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최강식 연구원님은 이제 긍정적인 가이던스 있었다. 폴란드 3차 계약이 원래 2년으로 예상했는데 내년 말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좋죠. 페루, 이라크, 그 다음에 아덱스 기간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관심을 표했다. 그래서 좋고, 여기에 이제 장갑 납품하는 삼양컴텍 같은 기업들도 이런 이제 뉴스를 딱 이슈를 보면 괜찮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뭐 서프라이즈 계속 영업 수출 이익률이 40%대 좋고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사우디 군 현대화 여기도 적극 참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강식 연구원 수출 잔고가 20조 원대, 쌓을 게 너무 많다. 방산 놀랍다. 수출 잔고에서 7조 원 벌 것 같다. 영업이익이. 근데 시총 50조다. 비싸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SK가스 LPG 트레이딩, LPG를 사고 팔아요. 그걸로 돈 버는데 그게 부진했는데도 해외 트레이딩 물량 확대로 견조했고, 업황이 부진했는데도 여기서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PG랑 LNG를 이제 하나의 발전소에서 어떨 땐 LNG로 가스 전기 만들고 어떨 땐 LPG로, 요게 많이 설명드린 그 울산의 GPS 발전소예요. 혼소 발전소.
보통 LNG 발전하는데 여기는 LPG랑 같이 해요. 그래서 LNG 비싸면 LPG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싸게 운영하겠죠. 여기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네. 거기다가 내년에 그 울산에 저장 탱크 있어요. LNG. 요거 준공되고 LNG 벙커링 사업, LNG 연료로 투입하는 요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번 이익성장 핵심 울산 GPS거든요. 이게 가동률이 상향되면서 좋았다. 영업이익 824억 분기에 무려 2741% 이익 급증.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KMU LNG 물량도 SK가스가 공급할 예정이고 울산 그 데이터 센터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원료도 이 SK가스가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모멘텀이 있고 뭐 전우재 연구원님도 신규 발전소 높은 수익성 확인했다. 영업이익률 32%다. 울산 데이터 센터에 연료 공급한다. LNG 벙커링 시장도 1,440만 톤, 580만에서 확대된다. 그래서 요 사업도 하겠다는 거예요. 27년부터. 벙커링은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 연료 공급, LNG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GST 아시죠? 이게 SK하이닉스형 스크러버 장비 매출 확대 전망되고, 기존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CXMT, YMTC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말 퀄테스트 통과하며 25년 SK하이닉스향으로 약 50억의 장비 매출 기여 예상하고 있고 현재는 한계 공정 관련 제품만 납품 중이지만 공정이 확대되면서 26년, 27년에는 SK하이닉스향 매출 및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객사 다변화 그러니까 주로 삼성 마이크론에 주는데 일단 하이닉스에도 이제 스크러버가 들어가는 거죠. 유해가스 제거하는. 그리고 NVL576이라고 이제 서버 있죠. 엔비디아. 예, 요거를 시키려면 이제 액체로 냉각을 시켜요. 근데 요겁니다. 27년 하반기에 1메가와트짜리 요거거든요. 여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으면 이제 액침 냉각이라 했어요. 특수 액체에 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액체 냉각 한계가 있어요. 이걸 하기에는 요 1메가와트급은. 그래서 요게 27년에 상용화 되니까 근데 이미 GST는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1위고 LG U+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근데 걸림돌은 기존 서버가 강갑상각 연수가 5년인데 요거는 2년 내에 불개해서 좀 신뢰성 평가는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엔비디아 이게 전력 소모가 여기 이렇게 되면요. 액체 냉각으로 안 돼요. 액체 그냥. 그거 말고 액침, 특수 용기, 용액. 거기에 담가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거죠. 예, LG에 공급하는.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준비를 27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스크러버만 가지고도 충분한 지금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GST 뭐 충분히 반도체 모멘텀 27년부터는 요 액침 냉각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뭐 SOL 실적 괜찮고요. 정제 마진 좋고 이제는 주도주가 아닐 뿐이지 시황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고 다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악재다. 혹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윤재성 연구원은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한다. 예, 내년 추정치 상향했다. 유가도 오른다. 오펙 플러스 내년 1분기 증산 중단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예, 정제 마진은 중장기 증설 부재로 27년 이후까지 레벨을 계속 높일 거다. 정유5조 샤인 프로젝트 성공적 안착 가능성 높다. 예,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년까지의 그림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지 않겠냐. 다만 저는 단기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쫓아가시는 건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호텔 괜찮습니다. GSPNL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웨스틴 재개장했어요. 서울 파르나스 인건비가 좀 늘면서 이익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내용은 좋아요. 객실 점유율이 75.6, 객단가도 40만 원 초반대. 그래서 이 객실 점유율이 이 4분기에도 추이가 이어질 것 같고 업장별 이제 객실 점유율은 기대 이상인데 그랜드, 뭐 웨스틴 또 이 제주, 나인트리 여기도 이 객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과 웨스틴 정상화 지원 우런드 등으로 주가 부진했지만 이제는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PER 12.7배밖에 안 돼요. 경쟁사도 28.4배인데. 그러니까 싸죠. 그러니까 서부 T&D, JS 코퍼레이션 거기다가 이런 GSPNL까지 회텔주는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제가 시간이 이제 요새 이게 제가 좀 방송 요청이 많아가지고 또 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국 증시 강세장을 25년 4월부터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강세장 지속 기간은 200일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노란색 보이시죠? 과거 3번의 2, 3년 강세장 때도 정확히 D 플러스 200 부근에서 조정이 진행됐다. 1998년, 99년 강세장. D 209일부터 조정해서 253일. 최소 그러니까 한 44일간 조정받았어요. 조정폭 마이너스 20일. 그리고 지수가 2배. 이 정도면 견뎌낼만 하죠. 2배란 보상이 있으니까. 이 22% 빠질 때 모은 분들은 큰 수익 낸 거죠. 둘째, 2009년, 2011년 강세장 때도 56일, 근데 조정폭은 별로 안 컸어요. 11%. 다시 상승. 셋째는 2020년, 21년. 이때도 한 45일 빠졌다가 9.5%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다시 강세장. 그러니까 현재도 200일 정도 지났죠. 강세장. 거의 조정. 그래서 지금 거의 단기간에 한 8%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아까 7, 8%.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조정은 나왔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12월에 좀 괜찮아질 걸로 봐요. 12월 9, 10일 날 FMC 끝나고 나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98, 99년 노란색이 지금 현재 대비한 거예요. 파란색이 그때 당시. 그래서 보이시죠? 이때도 이렇게 빠져요. 요때 조정 크게 받고 2배. 요때 조정 한참 박스권 보이다가 다시 급등. 요때도 한번 확 뺐다가 폭등했죠.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이게 맞다면 기회인 거죠. 비중을 줄일 게 아니라 비중을 늘리는 조정인 거죠. 자, 연말부터 정부정책 3.0 라운드 본격화할 것 같고 국민성장파도 150조 투자 계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코스닥도 봐야 되고 여러 좋은 내용들 많아요. 기대할 게. 그러니까 아직은 끝은 아니고 다만 11월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이고 12월 초 중순부터 다시 강세장 재개될 걸 준비할 필요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 밑에 내용들은 좀 너무 길어서 제가 내일 할게요. 오늘 시간상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할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황 아주 좋은 내용인데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제 계절성을 물리친 생산성과 근데 그 내용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핵심은 지수 5천 간다. 꼭 하이난 연구원님의 의견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이고 그리고 K관광주, AI 관련주 이런 것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여전히.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건 내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업일수 감소에도 생산성 개선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고정비 효과, 고가 선박 비중 증가로 어쨌든 실적은 내년까지 턴어라운드 한다. LNG선과 컨테이너선, 수주전선 이상 없어요. 요새 조선주의 힘들죠. 근데 큰 문제 없고요. HD, 현대미포조선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LNG선 여전히 좀 괜찮고 2029년 슬로슬 등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은 있겠지만 어쨌든 LNG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가스선은 LPG가 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시황 바닥 같다. 이걸 좀 말씀하시고 바스가 미국과 같이 하는 요게 이제 헌팅턴 잉글스라는 조선사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 사업에 공동 참여를 합니다. 현대중공 그룹이. 이걸 좀 기대하고 있고 특수선 잠수함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시장도 계속해서 좀 열릴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바뀐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올랐고 좀 숨고르기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이번에 협업하죠. 현대차 다시 또 내려오긴 하는데, 예,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분은 안 썼네. 예, 제가 깜빡하고. 아무튼 송창현 포티투다. 요게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에요. 현대차에. 그래서 올해 3,500개의 GPU 노드를 확보했다. 올해 GPU를 120 이상 소요되는 100만 개의 30초 영상학습을 3년 내로 24시간까지 120시간 걸리는 거를 24시간으로 개선하겠대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협업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거 하죠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가속기 도입해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업 갖고 있고, 여기 엔비디아 제슨토르 컴퓨팅 플랫폼을 통합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랑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자율주행 아직 시장이 안 크잖아요. 그래서 현대차한테 좀 불리하지만 저 로봇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로봇은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를 관심 갖자, 이런 내용이고, 10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일단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건 현실화됐어요. 우리 예상했잖아요. 전기차 안 팔릴 거 10월부터 보조금 끝. 예. 그래서 이게 뭘로 가냐? 하이브리드로 가요. 그래서 방어하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급감,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증가.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가 32.8%. 요거 하면 이제 우리가 코리아 FT 생각나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저희 당사의 이병근 연구원님도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판매 힘이며 미국 내 판매량 하이브리드가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 안 되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그런 게 판매 데이터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은 숨은 진주다. 지금 증권업 지수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10월엔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나 방향성 바뀌지 않았고 PBR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근데 좀 약간 뭐 일부 증권사가 어제 보니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증권주가 막 흔들렸어요. 네, 그러나 방향성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키움증권을 일단 탑픽으로 유지해 주셨고, 뭐 거래대금 엄청 나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 거래대금 증가 부분에 비해선 주가가 많이 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해외 주식도 엄청들 거래 많이 하세요. 이것도 뭐 거의 역대 최대치 찍어버렸어요. 네. 거기다 주간 거래까지 지금 열리게 됐고, 그래서 이 브로커리지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거, 해외 주식하는 이게 합쳐지면서 이게 주가의 반영은 아직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이번 조정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자, IT 쪽에서 폴더블 섹터 좀 주목하자. 내년 하반기 북미 스마트폰 폴더블 출시에 대한 일정은 예정대로 순항 중이고, 업체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업체가 테스트 단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기되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빠졌지만, 그래서 제품 스펙 합의 마무리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공급망 내 업체들의 준비 동향 확인했을 때 이건 기우다. 예, 그래서 1000만 대 이상 공급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금 조달 및 자금 집행 진행 중이고, 파이낸텍이 저번에 이제 설비 투자 공시를 했죠. UTI 여기도 교환사채 발행했고, 그래서 지금 7월 이후부터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제품 양산까지는 좀 시간 걸리지만,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 파이낸텍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도 폴더블에서는 가장 큰 수혜주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을 또 이용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했고, 요거 시황은 죄송한데 이게 좀 길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일단 나가야 돼서 요 부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제2의 대한민국 한국 자본시장 50년 역사 대한민국 구조개혁, 요거는 제가 내일 어쨌든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라. 자, 그리고 요거 아니고 어디 갔나요? 공시는 해드릴게요. 네, 공시까지는 조금 시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는 뭐 있었냐면, 현대그린푸드가 자사주 소각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분기 최대 영업이. 급식 식사제 좋았고요. 외식 사업도 좋았어요. 그 다음 제조 사업도 이제 효율이 좀 개선되면서 적자 줄이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점프한 거 보이시죠? 팍. 예, 역대 분기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PER은 낮아요. 주가 싸고. 그래서 배당도 한 4% 나오니까 괜찮고, 삼성전자 이 두 명의 임원들이 샀습니다. 이렇게 매수 단가 106,000원 물렸죠.
예. 근데 보통은 제가 삼성전자도 이렇게 저는 매일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 이제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임원들이 좀 매도한 게 보였어요. 아, 근데 굳이 왜 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10만 6천원이 사버렸어요. 4억을. 그래서,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걸 좀 느꼈고, 뭐 삼성전자 왜 좋은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저는 메모리만 보지 마시고 파운드리를 좀 봐주세요. 안보랑 관련돼 있어요. 삼성이 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파운드리 수주를 왜 받았을까요? 엔비디아 수주 받았잖아요. 로봇에 들어가는 칩. 예. 왜 받았는지 안보가 있는 거죠. TSMC 단일 의존도는 위험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비아는 여기 또 샀어요. 계속 지분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간신히 지금 4천, 지금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장 마감까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LG엔솔 마이너스 2%. 오늘 근데 하이닉스가 정말 잘 버텼죠. 그죠? 오늘 눈에 띄는 기업 딱 보이시죠? 어디죠? 기아. 기아가 오늘 4%나 급등했습니다. 요게 끝이 아니라 저도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고생하신 분들, 예,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다 빠져가지고 그냥 AI 관련주는 그냥 다 두들겨 맞았는데 다행히 낙폭은 좀 줄였어요. 그건 좀 다행이고. 오늘 하나솔루션은 실적 안 좋았습니다. 예, 며칠 올랐는데 실적 때문에 빠졌고, LG CNS 저렇게 빠질 이유가 아닌데, AI죠, 다 여기. 자율주행 올라간 거, 두산 로보틱스. 예, 다 그냥 일제히 AI부터 뭐 전력기기, 전선, 조선, 막 조방원 그냥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오늘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다. 그래도 예, 증권주는 조금 낙폭은 줄인 것 같고요. 반면 오늘 코스닥도 안 좋았지만 심택은 좋았고, 예, 유진텍, 반도체 소부장 일부 버텼죠. 다만 오늘 여기 로봇주, 제일 그동안 많이 올라온 로봇주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고, 뭐 소부장도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ISC가 뭐 엄청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닝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근데 반도체 소부장 다 빠졌습니다. 코미코, 이오테크닉스, 테스까지. 근데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이런 이제 주도주잖아요. 주도주가 급나간다?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이번 조정장은 주도주를 편입할 수 있는 기회죠. 요걸 이용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변주보단 좀 주도주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일단 그 코스닥 쪽에서는 여기 심택이 좋았고, 한솔아이온스도 10%는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다 이게 빠진 건 아니고 일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로봇하고 소부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역시 대덕전자 오늘 10%, 그다음 바이오 일부 좋았고, 아니면 인버스가 오늘 좀 올랐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AI, 방산, 뭐 조방원 그냥 오늘은 충격받았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조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3,800까지는 열어놓으세요. 10% 빠진 게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11월 한 달 정도는 기간 조정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때 천천히 너무 급하지 마시고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좀 조금 30분밖에 못 했는데 좀 못다한 거는 제가 오늘 아까 그 보고서 하나 뭐 소개 못 해드린 거 꼭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왜 빠졌는지, 그 이유가 구조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단기적 이슈죠. 그렇다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또 잘 활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제가 주식 잘 못하니까 저 이제 퇴직연금 하잖아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데에다가 저도 어차피 또 연말에 900만 원 넣어야 돼요. 넣어야 이거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도 또 넣을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조정 구간을 좀 잘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다들 힘드셨을 텐데 기운 내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